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 도덕적 자격이 분배 정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한편으로 매력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다. 매력적인 이유는 성공은 미덕에 씌워주는 왕관이라거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우쭐대며 자만하는 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로이스가 상기시킨 대로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정한 재능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행운일 뿐이다. 정의를 도덕적 자격과 분리할 때의 불안감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일자리와 기회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은 뿌리가 깊다. 다른 사회보다 미국 사회는 특히 그러하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규칙에 따르는 사람은 앞서갈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사람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덕이 반영된 결과라고 칭송한다. 이러한 확신은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 확신에 집착하면 사회 결속이 어려워진다. 성공을 자기 행동의 결과로 여길수록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공을 믿음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끈질긴 믿음은 그저 오해며 근거 없는 생각이다. 로이스는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지적하며 그 믿음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로이스와 드워킨의 주장처럼 정의를 자격 논쟁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하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정의는 흔히 영예의 측면을 갖고 있다. 분배 정의에 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떤 자질이 명예와 포상의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기관이 사명을 정하고 난 뒤에야 어떤 특성이 장점으로 떠오른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정의에 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기관들, 학교, 대학, 전문직, 공직기관 등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의 사명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들이 장려하는 고유의 선에 따라 규정된다. 법학 전문대학원, 군대, 오케스트라 등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명이든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회기관이든 그에 적합한 선이 있으며 역할을 배분해서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흐를 수 있다. 우리는 호브드 사건을 통해 정의와 영예가 어떻게 얽히는지 살펴보았다. 누가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도덕적 자격은 관련이 없다는 드위킨의 주장이 옳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법학대학원은 호브드에게 다음과 같은 거절 통보 서신을 보내야 한다. 친애하는 호브드 씨에게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입학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귀하를 한하게 할 의도는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보다 귀하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난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귀하 대신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도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학으로 이어진 자질을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그리고 귀하를 보다 큰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귀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해서 귀하의 타고난 도덕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과장해서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귀하가 지어난 시점에 어쩌다 사회가 원하게 된 특성을 귀하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텍사스 법학대학원 입학처
한편 입학 허가 통보 서신에 영예를 암시하는 내용을 빼면 다음과 같다. 철학적으로 솔직한 법학대학원이라면 입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친애하는 합격생 여러분께 기쁘게도 귀하의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귀하는 지금 이 순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께 법을 공부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귀하의 자산을 사회 이익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귀하는 축하받겠지만 그렇다고 귀하께서 입학 허가로 이어진 자질을 소유할 자격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귀하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복권 당첨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뿐입니다. 귀하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특성을 갖게 된 행운아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다면 귀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 생기는 이익에 대한 권리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축하할 만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귀하께서는 아마도 귀하의 부모님께서 더욱더 이번 입학 허가가 타고난 재능을 높이 평가받는 결과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귀하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여겨 그 점을 축하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노력에 필요한 우수한 성격이 귀하 덕분이라는 생각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의 성격은 귀하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여러 훌륭한 주변 환경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격이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가을에 함께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텍사스 법학대학원 입학처. 이런 편지를 보낸다면 입학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침통함을 들어주고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자만심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대학들은 왜 이런 편지 대신 축가와 영광스러운 수사가 가득한 편지를 변함없이 보내는 것일까? 지원자들도 왜 그런 편지를 기대할까? 아마도 대학이 그들의 역할은 특정 목적을 증진시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미덕을 보상하고 영예를 안겨주는 데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대학이 마음대로 사명을 정해도 좋은가에 관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여기서는 민족 우대를 잠시 접어두고 또 다른 우대 정책인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생각해보자. 많은 대학이 공동체 의식과 애교심을 키운다는 이유에서 졸업생의 자녀에게는 입학 심사에서 약간의 혜택을 준다. 더불어 자녀의 입학을 고맙게 여긴 부모가 5개의 기부금을 후하게 내놓으리라는 기대도 작용한다. 금전적인 이유만 따로 떼어놓고 보기 위해 소위 기여 입학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여 입학생이란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의 자녀는 아니지만 학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내놓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를 말한다. 많은 대학이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더라도 이러한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이를 극단적으로 확대해 대학이 신입생 정원의 10%를 경매로 채고 입찰가에게 배정한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입학 제도는 공정할까? 대학이 원하는 자질이란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어떤 사명이든 대학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워킨이 정의한 넓은 의미의 자질에 따르면 새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 달러를 내고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칭찬할 만하다. 그 학생의 입학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 기부자의 자녀 때문에 입학이 거절된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겠지만 호부드 문제에 대한 드워킨의 대답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편견이나 경멸로 인해 거부당한 사람이 없고 대학이 정한 사명과
그에 따른 기준으로 입학 지원자들을 판단하는 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도 그러한 기준에 맞는다.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편견의 희생자가 아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 기부금을 낼 부유한 부모를 두지 못해 불운할 뿐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 취약하다. 돈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이비리그 입학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불공평해 보인다. 과연 어떤 점이 부당할까? 빈곤층이나 중산층 가정 출신 지원자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요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다. 드워킨이 지적했듯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이미 적법하게 입학심사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던가. 입학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이 못마땅한 이유는 지원자 입장에서 본 기회의 측면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더욱 연관된다.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입찰자에게 강의실 자리를 파는 행위는 교육기관보다는 로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에 더 어울린다. 어떤 것에 접근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 및 목적과 관련된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에서 대학의 존재 목적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가 투영되어 있다. 즉, 대학은 어느 정도까지 학문의 우수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익에 부응해야 하는지, 이러한 목적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다. 대학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나갈 준비를 만드는 곳이지만 다른 상품처럼 교육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버드나 월마트나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이 아니다. 대학의 목적은 수입의 극대화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과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기에 대학은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벌이에 입학 정책이 좌우된다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공익에서 멀어지고 만다. 대학 입학이라는 기회 배분에서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지 설명해준다. 또한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명예와 미덕의 문제와 분리하기 힘든 이유도 설명한다. 대학은 자신들이 구취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 명예학위를 수여한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대학이 수여하는 모든 학위가 명예로운 것이다. 정의에 관한 논쟁이 영예, 미덕, 선의 의미에 관한 논의와 결부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가망 없는 의견 차이를 다루는 비결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영예와 미덕에 대해 저마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각 사회기관, 대학, 기업, 군대, 전문직, 일반직, 정치, 공동체 등의 적절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근현대의 여러 정치 철학이 풀고자 하는 숙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칸트와 로이스의 철학은 좋은 삶에 대해 경쟁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로부터 중립적인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였다. 이제 그러한 시도가 성공했는지 확인해 볼 차례다.